자, 월요일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심기일전에서 또 월요일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개장 전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금요일 미증시가 워낙에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을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도 몇 섹터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목 이야기 먼저 드리기 전에 잠시 글로벌 지수 우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미증시 금요일 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졌고, 그 이유는 전쟁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나온 지표 중에 CPI라고 해서 이제 물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 경신하는 굉장히 좀 급등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다시 한 번 더 내비쳤죠. 지금 2월 14일, 그러니까 2월 한 중순쯤 됐어요. 남은 기간이 이제 한 14일 정도, 주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6월 말쯤 해서 3월부터 시장이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서 이중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런 저점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그 박스권 흐름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역시나 저점을 깨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트렌드를 이어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 팬데믹 2020년 이후에 지금 미증시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추세를 요번에 이제 깨트린 상황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올라갈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점 구간 지켜주는지 흐름 여부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금의 이동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기술적으로 일단 지금 추세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계속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역시 큰 흐름상에서 아직 시장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지수를 우리가 보면 닥스 같은 경우 이제 독일 지수죠. 독일 지수도 지금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항대를 시원하게 돌파해낸다든지 그런 흐름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추세적인 저항 라인에 좀 갇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지수들 대부분이 미국 지수를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만약 이런 저항 자리들을 또 뚫어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뚫어낼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점 매수를 노리더라도 좀 더 흐름을 지켜보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 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좀 공방이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구간 이후에는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보면 앞에 이런 구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파동의 저점 구간에서 이런 흐름들이 자주 만들어지는데, 그런 구간들을 또 잘 지켜줘요. 보시는 것처럼 S&P 500인데 이때도 한번 지켜줬었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또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금요일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선물이 조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림 만들어진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제 생각에 크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 방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련주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렇게 이제 좀 해보시고, 나머지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기업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날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지금 내가 최저점 발바닥 각질에서 잡아야지라고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로 이렇게 내려올 때, 시장 내려올 때 그런 좋은 종목이 있다라면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너무 급하게 비중을 갖다가 담아두지 말자.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최대한 아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줄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전일 이제 상승 상위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시장과 좀 부합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금요일날 미증시가 이제 그 금리 인상 우려감, 그 다음에 전쟁 가능성 때문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수혜주들은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금요일날에 좀 강하게 올랐던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관련주들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KB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블록데일이 있었나 보네요.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크게 생겼는데 뭐 저런 이벤트가 있는 것들 빼고 그냥 무난하게 지금 상승 추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에는 오늘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본다든지 하는 게 여전히 유효하겠다. 상상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축은행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을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이제 침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럽과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을 한번 잠그면서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요런 그 에너지 관련주들, 그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이 전쟁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최근에 이제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석유, 그리고 GSE, 그리고 흥구석유는 별 그렇게 시세가 없긴 하지만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흥구석유까지 이제 이렇게 좀 같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가 지금 94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지난번에 이제 90달러 막 돌파했을 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한 92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를 살짝 피크로 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9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150달러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항 자리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100달러 정도가 딱 이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가 전체 유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30% 글로벌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한 30%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쟁으로 될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에요.
한 번씩 이제 이슈가 됐고 또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지속 반복될 경우에는 좀 식상한 재료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앞다리가 이제 달라진다든지 전고점이라든지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부분에서 좀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GSE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뭐 한국석유 이렇게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한국석유를 대장주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어 왔는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보면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아니면 GSE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또 안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세 종목을 두고 어떤 종목이 선도적으로 치고 가느냐 그리고 눈치를 보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봉상의 흐름들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특정 종목이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 따라가고 하는 흐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대장주가 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석유 차트가 저는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치고 올라간다라면 더 잘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오늘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테마를 하나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어저께 이제 상한가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미래생명자원인데 이게 식량난 관련된 그러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또 했어요. 그래서 식량난 관련주 테마들이 지금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량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래생명자원도 있고 좀 상당히 큰 테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테마가 형성됐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팜스토리가 이제 2등주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지바이오 이렇게 해서 3등주 그러니까 뭐 팜스토리나 이지바이오 홀딩스 뭐 같은 종목들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움직이는 게 보면 식량 관련돼서 미래생명자원처럼 이제 이런 사료 관련주들 당연히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사료주들 같은 경우는 금액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농심이라든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식품 관련주들도 뭐 영향을 충분히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상승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급등락은 좀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같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려놓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료품 관련주들까지 이 전쟁 관련 이슈와 그리고 뭐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큰 폭으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개파락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개파락을 해서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갭이 뭐 20% 30% 떠서 너무 크게 상승한다라면 이 추격 매수하기는 분명히 힘들 거지만 한 2~3% 정도 상승해서 출발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고 내려가고 하락하는데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뭐 비중 너무 크게 자신이 없다라면 하지 마시고 뭐 소액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 여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그 위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내려가고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주식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예상되지만 오늘 분명히 배울 게 많은 그런 장들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또 조정 이후에는 또 상승이 분명 또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소액으로 그런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조금씩 모아간다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셔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